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뭐 제 소개 따로 안 드려도 괜찮죠? 부끄러워요. 네. 어쨌거나 이제 저와 함께 임용 준비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엊그제 1차 발표했죠.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체육실로 가셔야죠.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각오가 되어 있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말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00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그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정말 내가 집중하고 책을 보는 시간, 정말 집중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것을 입력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그냥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있어. 나 오늘 대충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죄송한데 지금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분들 보면 뭐 소수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점, 2점 모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대부분 아직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한 3월쯤 되면 돌아오실 거예요. 2월이나 3월 되면 돌아오실 건데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칠까요? 산을 쭉 올라가는 게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보러 준비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등산로 입구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내가 길을 어떻게 가야지 하고 지금 다짐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엊그제 그분들은 대부분 왔어요. 여기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안타깝게 여기를 못 가고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2월이나 3월이 되면 돌아오실 건데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그죠?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TO가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쟁률을 보면 약 8대1 되잖아요. 그죠? 7.8대1?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만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대충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 이런 느낌만 가지고는 우리가 합격하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그죠?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죠? 정말 TO 많죠? 예전에 지금 다른 과목이 그 형편이지만 저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국영수 되게 많이 뽑았고요. 체육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그때 TO가 200명이 안 됐어요. 되게 이렇게 적은 인원이 뽑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 한 3배 가까이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과에서 질투도 많이 하잖아요. 왜 니네 과는 이렇게 많이 뽑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줘요? 왜 니네 과는 이렇게 많이 뽑아? 기껏 그 카페에서 봤어요. 제가 기껏 체육 과목이 TO를 이렇게 다른 과에서 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거의 뭐 폭격을 당하고 나갔겠죠. 왜 많이 뽑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이 뭐 추구해요? 뭐 추구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인교육 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교과가 뭐예요? 우리 과목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니네과 뭔데 이렇게 많이 뽑아? 그러면 체육이 중요하잖아. 왜? 샘나? 그럼 너도 체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교과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목들 전인교육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국어 시간에 전인교육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신체활동 시키나요? 안 시키잖아요. 오직 우리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전인교육 하자고 다 이야기하는데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러겠죠. 그거 체육 시간에 신체활동 하는 건데
각 과목에서 다 신체 활동 하라고 체육 과목에서 하잖아. 그랬으면 많이 뽑아야지. 그죠? 체육 시간도 늘려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어본 바에 가면 규칙, 예를 정해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세요. 첫 번째, 자체 휴강 금지. 저는 휴강 안 할 건데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체 휴강 하지 마세요. 대학교 때 많이 좋아했죠. 저도 좋아했어요. 자체 휴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정말 그 나 시간 날 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고 해서 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정말 오늘 안 되면 뭐 내일 듣지? 그 생각으로 오늘 하루 미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쭉 쌓여요. 여기서부터 들어야 할 시간. 그리고 그 이제 요 강의 하나가 오늘 강의 하나 올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또 하루 놓쳤어. 너 여기 또 몇 시, 내가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몇 시간이지? 이렇게 쳐다봤더니 열 몇 시간을 봐야 돼. 그럼 지쳐요. 그래서 절대 자체 휴강을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강의는 딱 듣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 그 오시면서 수업 들으러 준비하러 오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친구의 역할도 있고 뭐 아들 딸의 역할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자체 휴강은 하지 마세요. 이 자체 휴강을 한다는 건 여기 가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올해. 그래서 절대 자체 휴강을 하지 마세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아무리 바빠도 급한 일이 있어도 자체 휴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수동적인 수강.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들었어. 그래. 나 오늘 수업 들었어. 나 오늘 공부했어. 그리고 가서 놀죠. 그 다음날 보면 깨끗해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 오늘 공부했어. 내가 오늘 강의를 듣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출제위원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해봐. 나 오늘 들었으니까 공부했어. 이런 태도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시는 것이 좋은 강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사 선택보다 이 이유가 훨씬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기다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가는 거에 다 맞추셔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내가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놓쳤어. 저거 안 타면 지각인데 놓쳤어. 버스를 놓쳤어. 그 스트레스로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저거 타고 갔으면 내가 오늘 사고 날 거였나 봐. 놓쳐서 사고를 막았어.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스트레스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옆에서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나한테 이기적으로. 정말 이기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심지어 누가 지나가다 때리더라도 맞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만들면 얘가 머릿속에 남아요. 공부하면서도 남고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생각나고 제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소심한 면이 있어가지고 자려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화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때 그거를 공감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여튼 스트레스 만들지 마세요.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좋게 받아 넘기세요. 네 번째, 수강 이후에 반드시 교재를 다시 읽어보세요. 저거 지난번에 저 설명할 때 그 우유컵 얘기 들으셨죠? 한번
따랐다가 비워내고 그 컵이랑 자꾸 반복하는 컵이랑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나 됐어 하는 사람하고 강의 한번 듣고 교재를 다시 읽어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유를 따르는 이 빈도수가 달라져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그러고 말면 희미해지지만 다시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얘를 다시 보면 기억이 선명해지죠. 훨씬 선명해지죠. 그래서 그 요거랑도 연관되는 건데 들었으니까 공부했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직 까먹기 전에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다시 있고 또 다음에 이거 책 다시 보실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다시 볼 때 깨끗한 페이지를 보는 거랑 이렇게 뭔가 멘트가 달려있고 줄이 그어져 있는 페이지를 보는 거랑 내가 걔를 읽었을 때 집중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자기 전에 그냥 한번 읽어본다. 그것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음 5번째 정말 중요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이 시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11월까지 준비해서 가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요즘 목 상태가 별로. 얘를 정리해서 봐두지 않으면 계속 헤매요. 계속 끝날 때까지 헤매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헤매기만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뭐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 얘를 만드시는 방법은 각 과목별로 만드실 거잖아요. 맨 첫 페이지에다가 과목하고 목차를 쭉 적으세요. 이렇게 목차를 쭉 적고 여기에 간단한 내용들을 써요. 그 목차에 세부 목차들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런 정도만 표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는 얘네들이 필요한 내용들 있죠. 요 안에 있는 요 내용들 봐야 할 것들을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큰 그림을 얘를 봐서 이런 내용들이 이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주 훑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은 뭐가 있었지? 그리고 그 페이지를 열어서 보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 페이지 하나만 딱 보더라도 아 여기에 이런 내용 있었지? 나 이거 완벽하게 내가 소화해냈어. 안 봐도 돼요. 얘네들은 뭐였지?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잡아가면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얘만 봐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 체크가 돼요. 그러면 과목별로 이거 몇 장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정말 헤엄칩니다. 끝까지 헤엄치다 끝나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서브노트를 실컷 만들어서 줬더니 안 받더라고요. 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해줬는데 그 제가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렸나요? 이제 같이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오프라인에서는 못 만나고 단톡방에서만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 포함 7명인가 8명인가 이랬는데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면 내가 만들어서 줄게. 그래서 제가 얘를 처음에 연필로 썼어요. 이렇게 연필로 썼어요. 샤프로. 다 쓰다가 교육 과정에서 그 오류가 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그 2009 개정 교육 과정부터 학년 군으로 묶었죠. 학년 군으로 묶었잖아요. 중학교 1, 2, 3. 얘가 하나의 군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뭘 가르치고 2학년 때 뭘 가르치고 3학년 때 뭘 가르쳐야 된다는 틀이 없어요. 그냥 얘만 줘요. 얘만. 그래서 얘를 1학년 때 가르치든 2학년 때 가르치든 3학년 때 가르치든 알아서 해라요. 그러니까 학년 군의 개념이 요거예요. 얘를 묶었어요. 그냥.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그 전에는 1학년 때는 얘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얘 해야 되고 이렇게 묶어져 있었죠. 근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학년군 개념에서 벗어나는 건데 다 찢었어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했어요. 다시 작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다시 보내줘야지.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워드로 만들었어요. 워드로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자, 이 과목 만들었어. 메일로 다 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톡방에 반응이 오죠.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다음 과목도 이제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음 과목 만들어서 또 발송을 해줬어요. 이제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막 몇 과목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났더니 나중에 말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제 당연한 건가? 그래서 이제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도 내가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보내주고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실컷 보내다가 쟤를 봤어요. 수신 확인을 봤어요. 수신 확인을 해봤더니 안 열어본 거예요. 다. 이걸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할까? 다 보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해? 그러다가 그래도 약속한 건데 나하고도 약속을 한 거고 저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한 건데 끝까지 하자. 마지막 과목까지 다 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이걸 열심히 프린트를 했죠. 프린트를 해서 이걸 딱 보는데 제가 작업한 거지만 프린트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니까 정이 안 가요. 정말 안 와닿아요. 이렇게 정말 이쁜 글씨처럼 정말 막 쓰는 내 글씨가 정이 오지 이걸 봤더니 정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게 느껴져서 얘를 다시 손으로 다시 작업했어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쓰고. 그래서 한 면만 쓰세요. 앞면 뒷면 있잖아요. 앞면만 다 쓰고 요 뒷면 있죠. 얘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책장을 넘기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얘는 깨끗한 뒷면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다가 여기에 채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갖다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 한 페이지에 필요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채워 가시면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이렇게 시간 없고 힘들고 그러면 타이핑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손으로 쓰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타이핑을 하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쓰고 지나가지만 손으로 쓰잖아요. 쓰면서 요거 이렇게 한 달락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풀어서 쓰고 또 집어넣었다가 풀어서 이 과정에서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 가져오려다가 깜빡했는데 요거가 제가 그때 16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들리려나?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만 쓰고 이 페이지는 남겨놨어요. 이렇게 비워두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저 뭘 체크를 했냐면 기출되었던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이렇게 아니다. 기출된 문제 이렇게 썼어요. 몇 년도에 출제된 문제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건 이건 내가 다 외운 거라서 다시 안 봐도 돼요. 나중에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한 번쯤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채워가다가 못 쓴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채우고 이렇게 과목별로 저는 그거는 못했어요. 요거 맨 앞 페이지에다가 그 목차에 따른 요거 쭉 정리하는 요거는 안 하고 그냥 안에 있는 내용들만 했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공부하기 편한 게 뭐냐면 해야 될 분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정말 시험장에서 그 사람 봤어요. 가방에 시험 보는 날 아침인데 가방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학원 교재 이거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껏 1시간 전에 와서 앉았을 텐데 못 봐요. 1시간 동안 이것도 1시간 동안 못 봐요. 그냥 이거 보고 내가 체크 안 해놓은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얼른 싹싹 쓱 보고 지나가야지. 이거 언제 책 1시간 동안 책도 못 넘기잖아요. 이거 하려면. 그래서 얘를 준비해놓고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 만드니까 6월 되더라고요. 6월 지나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이거 워드 타이핑 다시 하고 손으로 다 쓰고 나니까 6월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7월 문제풀이가 시작되더라고요. 저 이거 버렸어요. 그 선생님이 강의하시던 교재 책장에 꽂고 안 봤어요. 뭐만 봤냐면 얘만 봤어요. 얘만. 그래서 같이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보던 친구들이 둘이 있었는데 저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나 이거만 볼 거야. 이거 여기 이 위에서 나온 거는 그냥 틀릴 거고 이거 보고 떨어지면 그냥 말 거야. 대신 이제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어야 될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나 혼자 판단 못 해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버리지. 그럼 다음에 다시 안 볼 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보려고 작정을 하는 대신 절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소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6월 달부터 저 요것만 들고 다녔어요. 계속. 그래서 얘 나중에 막 찢어지고 종이는 이제 구멍 뚫은 거잖아요. 종이는 구멍 뚫어서 막 나가니까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요거 하나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도 요것만 들고 갔고 아예 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요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저 안에 있는 내용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만 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합격해요. 남는다니까요. 제가 해봤잖아요. 점수 남아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서브노트 꼭 만드세요. 1월부터 만드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하실 거니까. 근데 아직 한국사 못 끝내신 분 계시죠? 한국사 지금 신청 기간이죠. 한국사 못 끝내신 분은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기간이에요. 지금 신청해서 2월 3일인가 그렇죠? 2월 3일인가요? 시험 보는 날짜가 1월 한 달은 한국사에 올인하세요. 한국사 끝내세요. 아까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오셨던 분들하고 나눴던 얘기인데 얘를 1월에 못 끝내 놓으면 다음 시험 볼 때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3월에 누가 와요? 엊그제 떨어지시고 지금 술 드시고 계신 분들이 와요. 이제 3월에. 이제 그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해야 될 분량은 이제 점점 많아지고 한국사는 안 끝나 있고 뭐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마지막 시험까지 한국사 끌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결과는 못 봤는데 10월 시험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오죠. 그 결과가 한국사를 못 땄으면 이분은 합격을 해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끌고 얼마나 불안하게 공부를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긴 했겠죠. 근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 개를 다 갖고 가니. 그래서 아직 한국사 안 끝나신 분은 1월에 요거에 올인하세요. 대신 요것만 하지 마시고 요거 두 가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교재 한번 읽어보고 요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한국사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한국사를 빨리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이 돼요. 꼭 하시고 또 하나 있었는데 자, 가장 의지에 불타오를 때가 지금이죠.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낮은데 쓰기 힘들죠. 목표를 정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합격하는 거죠? 세부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 1, 1월 한국사에 올인할 거야. 그리고 한국사 끝나고 나면 2월에는 이때 제대로 못 봤던 거 다시 할 거야. 그래서 3, 4월 강의 들을 때는 그때까지 서브노트를 끝낼 거야. 혹은 1월에 서브노트를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3, 4월에는 다시 수정하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 보완해서 집어넣고 3, 4월에는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런 세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이 서브노트는 5, 6월에 기출풀이 할 때도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이 안에 내용이 계속 추가되는 거니까 완성이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도 내가 못 봤던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야 안 지쳐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의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없이 가면 의심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정말 의심 많이 해서 하루에도 이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막 공부하다가 잠깐 허리 좀 펼까? 허리 딱 펴고 나면 그래요.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면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와요, 이 생각이. 그래서 그거 막으려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시간은 정말 많이 갔지만 내가 해놨어. 나 이거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면 돼. 이거 만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는 자기가 정하게 돼요. 만들어졌네?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동그라미 치는 거 늘려가야지. 그러면 정말 열심히 봐서 얘네들 계속 체크해 가야지.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를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덜 지치고 의심 없이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 필요해 보여요. 제가 첫 해에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합격했잖아요. 2005년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홍보 영상 찍을 때 그랬는데 두 번을 합격해 보니까 2005년 시험이죠. 2005년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없어서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어요. 막연하게 와서 그냥 열심히 하고 나 오늘 수업도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떠들고 당구도 한 게임 치고 PC방도 가고 나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가서 좀 노는 시간도 있으니까 책도 좀 볼까? 열심히 했어. 그러고 하루를 보내고 계속 반복해요. 뭐 없이 목표도 없고 그땐 이것도 안 만들었어요. 이것도 안 만들고 그냥 열심히 막연하게 나 오늘 열심히 했어. 수업 안 빠졌으니까 열심히 했지. 이게 계속 쌓여 있으니까 정말 그때 시험은 시험 기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정말 제가 그랬어요.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툭 나오면 이거 어디 있었던 거지? 찾아요. 계속.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지?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거지? 계속 이러다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툭 튀어나오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에서 나온 거야?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했어요, 그때는. 수업 듣고 교재 다시 읽고 요런 정도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그때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더 높기도 했지만 뽑는 인원도 적으니까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좀 적기는 했겠죠.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떻게 20명 중에 1등을 하겠어요. 20명 중에 1등 해야 합격하는 건데.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어서 처음에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한 번에 끝내시려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자기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단 한 번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임용 보시면 안 돼.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보셔야 돼. 그런 분들은. 아까운 분들이에요. 정말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거 잡으려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강제성도 부과하고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점수 남아요. 가능해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준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책이 놀랍지 않으세요? 요거 뭐에 놀라셨어요? 이거 교과교육학이에요. 이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놀라는데 분량이 너무 적잖아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한 과목만 이런 책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교과교육학 전체를 요것만 해놨는데 안 놀라우세요? 제가 이 강사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진 마인드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학자로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부터 학자여야지 그게 가능하죠. 저도 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학자로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것. 그거 이상은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서 학자의 길을 원하시는 분은 강사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얇은 이유는 봐야 할 내용. 제가 15년도에 공부해서 16년도에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마인드가 그거였어요. 봐야 할 것만 보자. 필요한 것만 보자. 이외의 것들은 쓸데없는 낭비다. 버리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보면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만큼만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데에서 이렇게 넓은 데에서
생리학 공부하라 그러면 파고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파고 들어가.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역학 공부하자 그러면요. 계산하다 죽어. 막 파고 들어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역학 문제 하나가 딱 나오면 여기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여기에서 2점 내지 3점을 주고 계산하는 것 1점 줘요. 1점짜리 맞추려고 여기서 안 놀고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1점짜리 맞추려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요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해요. 그래서 그 2권을 보시면 더 놀라실지도 몰라요. 2권도 얇아요. 다른 분들 교재를 봤더니 역학 한 권만 이거보다 더 두껍더라고요. 근데 2권은 이거보다 별로 많이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학 생리학의 예를 보자면 4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다면 기본적인 개념을 묻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것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원리 같은 것 그 다음에 밑에 계산해라 이렇게 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얘 때문이죠. 왜냐면 얘는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대부분 틀려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남 못 맞추는 거 내가 맞췄다고 남들보다 1점 더 얻죠. 혹은 2점 더 얻겠죠. 근데 이거에 집중하다가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단순한 개념. 얘네들을 착각해서 엄한 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곳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풀 생각하지 마세요. 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봐야 할 계산 문제,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드려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내용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만 완벽하게 보시고 가면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게 요 안에 있는 거였어요. 요 밖에 있는 거는 나와도 틀린다 그랬어요. 요것만 갖고도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내용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학자가 되시려거든 파고 가세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가 얇다고 니네는 다른 학원에서 니네는 교재 그까지 가지고 뭐 공부를 얼마나 해. 그런 거에 기죽지는 마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요것만 완벽하게 보면 충분해요. 자, 1권은 교과 교육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가르치시게 되겠죠. 누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 가르치실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언제? 내년에 합격하셔서. 그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학교, 그 학교 운동장 혹은 체육관이겠죠? 무엇을 가르쳐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왜? 어떻게? 어떻게가 교과 교육학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건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잘 가르쳐야죠, 잘.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교과 교육학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내용에 해당하는 건 내용학 2권. 외에는요? 외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학을 배우는 건 내년에 가서 잘 가르치시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실제로 수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연하게 가서 애들 붙잡고 자, 잘 가르쳐야 되니까 잘 한번 해볼까? 이것보다는 뭔가를 배우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기본 기술을 배우셔야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 이것은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년에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주에 지금 저희가 요거 하죠. 교수 학습론하고 그다음에 교수 이론 하게 되잖아요. 교수 학습론하고 교수 이론은 여러분들이 처음 수업을 들었던 그 교육학 개론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이렇게 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들은 다른 과목들이 다 있어요. 깊이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지금 의지에 불타 있지만 지금부터 막 머리 싸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3,000시간 하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지치시면 안 돼. 자,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이 뭔가요? 대학교 때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그죠?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가르치세요라고 정해놓은 길이잖아요. 그죠? 정해놓은 길.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죠?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수준을 보면 첫 번째 수준을 보면 이념적 수준이 있어요. 지워버렸네. 이념적 수준. 두 번째 수준은 문서적 수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수업하시는 거예요. 실천적 수준. 예, 출제된 적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준을 가지고. 이념적 수준은 뭐예요? 이념이에요. 사상과 관련한 거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죠? 교육기본법 2조예요. 교육기본법 2조에 이렇게 이념으로 나와 있어요. 이념이 뭐래요? 홍익인간이래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좀 전에 제가 그 교육기본법 2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외우고 있는지 아세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교육 철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 교육기본법 2조를 외우래요. 외워서 나중에 임용고시 2차 보러 가서 면접시험 볼 때 그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그 마땅히 대답할 게 없으면 이거라도 말하래요. 그럼 그거 참 잘 돼 있네라고 이렇게 주지 않겠냐고 외우래요. 그래서 순진하게 외웠어요. 되게 길고 이래서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A4에 프린트해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막 외웠는데 이제 그래 가서 그거라도 얘기하면 얘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되게 이념적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아주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홍익인간 가서 실천하세요. 수업 시간에 실천하세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적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죠. 마저 얘기하자면 얘를 외웠잖아요. 그때 써먹으려고 외웠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근데 면접 문제는 사실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면접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 받았던 면접 문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고 있대요. 학생 하나가 자고 있어. 그 학생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면접 문제였어요. 내가 할 말 없다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미쳤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튼 요런 문제는 실천적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교사로 투입이 되어서 얼마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를 묻는 건데 대답을 여기서 하고 있으면 정신 이상자 소리 들어요. 그래서 문서적 수준은 뭐냐면 이제 얘를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보이게 잡힐 수 있게끔 해놓은 문서예요. 문서적 수준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문서들이 있어요? 교육과정. 지금 개정교육과정 있죠? 책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책 몇 페이지죠? 368페이지에 개정교육과정 나와 있죠? 이제 그 교육과정이 계속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차 이후로는 너무 차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냥 개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도와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문서, 이게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아까 얘는 교육교육법 2조는 이념적 수준이었던 거고, 얘는 이제 문서적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서들이 있을까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내려오는 지침서 같은 것,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세요. 지침서. 또 교사가 뭐 만들죠? 연간계획서 만들겠죠? 연간계획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고 합격하셔서 학교에 발령 딱 받잖아요. 그럼 이제 부서 배정이 돼요. 부서 배정이 이제 학교에 연구부 있고 교무부 있고 뭐 문화예술부 이렇게 그 학교마다 명칭은 살짝 다르지만 많은 부서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뭐 어떤 데는 체육보건부라고 하고요. 어떤 데는 체육예술부라고 하고 이렇게 체육부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학생부로 가요. 학생부로 가거나 체육보건부에 남겠죠. 네. 첫 해에 오신 신규부는 체육부장님이 학생부로 안 보낼라 그래요. 왜 안 보낼까요? 잘 안 보낼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 신규로 왔잖아요. 그럼 이분 일 가르쳐야지. 여기 가버리면 체육과 일 안 배우고 학생부 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낼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면 맡게 되는 업무가 체육과에서 체육과 기획, 얘 업무를 맡아요. 얘 업무를 맡으면 3월에 연간계획서 만드세요 이래요. 연간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 어떻게 만드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3기학년 거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그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죠. 1학년 올해 뭐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서 뽑아오고, 2학년은 뭐 하실 거예요? 2학년 뽑아오고, 3학년 뽑아오고. 이제 단순히 그 1시간의 수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를 실천하기 위한 예부터 다 나와요. 이렇게 개정교육과정부터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거 잡고 정말 이거 붙잡고 이제 머리 싸매요. 그래서 계속 빠꾸 가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뭐 안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예, 다시 가고. 또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안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예, 계속 반복해요. 연간계획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물론 작년 거 틀 줘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요 안에 있어요. 우리 개정교육과정 안에.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파트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내용은 버리지 마세요. 책은 버려도 아니다. 다운받으면 되는구나. 그 책은 버려도 그거는 이렇게 찢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 안에다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맞춰서 오세요. 그래서 또 빠꾸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어요. 여튼 연간계획서 얘도 문서적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되죠? 교수학습 과정안 만들죠? 참. 문서로 되어 있는 것. 얘네들이 다 문서적 수준인 거예요. 문서로 나와 있으면 얘를 문서적 수준으로 봐요. 실천적 수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되었죠. 문서적 수준에서 문서적 수준에 나와 있는 문서 아무거나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요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얘는 이념인데 교육기본법 위주로 쓰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서적 수준에서, 얘는 실천적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은, 지금 이 그 교과교육학을 배우는 것은 얘를 포함해서 얘네가 이제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정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수업하는 거예요. 실천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실천을 하셔야 되니까 요 수준에서 필요한 것들 어떻게 가르칠 건데, 그리고 아까 지워버렸던 왜는 설명 안 드렸죠? 왜가 뭐예요? 얘예요. 이거 하려고, 홍익인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적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과교육학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셔야 할 내용은 처음부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우리가 앞부분 한 10분 얘기하다가 끊더니 지금 끊어서 가죠. 그게 낫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